마하바냐 바람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 보라선언에 살고 있는 현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명상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출가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명상을 배우러 갔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명상을 배우러 갔거든요. 제가 명상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거는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출가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업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인맥도 없었고 심지어 신용카드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갈지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다 보면은 늘 긴장하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게 너무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면은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도 등산도 가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춤도 춰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미국에 있는 조그만 절 노산사라는데 여산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영어로 루 마운틴 템플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곳에 영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영화 스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명상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먼저 물어봤어요. 스님, 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잠자기가 너무 어렵고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명상이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자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저는 당시에 그 명상을 배우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이런 점이었습니다. 처음 갔는데 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절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불경을 뭘 봐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할 수 있는지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출가를 했지만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절에 가서 3년 동안 법당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막 그 예불을 외워야 되나 너무 좀 저한테는 되게 이거 너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막 좀 의식적인 거니까 별로 썩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절에 가서 그냥 그런 거 다 관심 없고 그냥 명상만 원했어요. 근데 너무 스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런 저한테 야단을 치지 않고 굉장히 독려를 해주시면서 명상을 계속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절에 갔을 때 이렇게 다리를 이런 자세를 해서 집중은 어디다 하고 이렇게 해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책을 읽으라는 소리도 없었고 그냥 앉으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30분 동안 매일 명상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매일매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무 그런 전화도 보지 않고 이메일도 보지 않고 30분 동안 딱 앉아가지고 결가 보자 했다가 반가 보자 했다가 양반다리 했다가 다리가 뻣뻣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매일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너무 그 머릿속에 잡념이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거 뭐지? 너무 이런 거 너무 신기하다 해서 다시 또 절에 가고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가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명상을 소개하고 싶어서 명상 모임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살면서 엄청 힘들고 지칠 때 없나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명상하는 이유라서 명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명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는 명상이 이렇거든요. 제가 배운 명상은 어떤 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집중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한 군데 이렇게 집중을 잘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우니까 제가 하던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이 발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에 더 많이 가게 됐고 너무 절에만 가니까 부모님이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러다 출가하는 거 아니니? 너무 절에 많이 가면 사업은 누가 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절에 많이 가게 된 게 절에 가면 갈수록 회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절에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명상을 많이 하니까 이상하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명상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명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계율 공부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법문도 더 많이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출가하고 왔는데요. 출가 후에도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명상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서양 세계에서 알고 있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불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선명상 또는 참선을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화 스님께서 미국에 계신데 저희 은사 스님이신데 저보고 유럽에 가라는 거예요. 네, 유럽에 가서 사람들한테 선명상을 가르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큰 준비 없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이 내가 한국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휴가 보내주나 보다 하고 아주 들뜬 마음으로 유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유럽에 가게 됐는데 그들도 또한 휴가 가는 줄 알고 즐겁게 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 봄에 갔었는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다음에 독일에 갔습니다. 가서 명상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스페인에 딱 갔는데 첫째 국가가 이제 유럽 여행 중에 첫 국가가 스페인이었는데 막 50명, 60명, 80명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할 얘기가 없는데 나 스페인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통역을 통해서 선명상을 소개했는데 무슨 얘기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출가하고 이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한국에만 있어서 아마 이름을 아무도 모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여기 왜 오셨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명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명상을 하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로는 유럽에서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마음 챙김, 호흡 명상, 그 다음에 현존 명상, 그 다음에 뭐 위파사나 이런 거를 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명상을 해서 너무 잘 되고 효과가 좋으면 저한테 안 왔을 것 같은데 왜 다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명상 배우러 왔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더 배우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은데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집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또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기사를 보면은 막 유럽하고 미국에서 명상의 열풍이 일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가서 물어봐서 실질적인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서 제가 출가해서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곳곳에 사찰이 있고 스님이 계시고 또 불교의 문화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비교해 봤을 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명상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쪽에 가봐. 저쪽 절에 가면 누구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 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가서 어느 지방에 가서 어느 절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쓰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사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뭐 봉은사 맨날 있는 봉은사, 조계사 맨날 거기 있던 조계사, 뭐 누구 스님 뭐 그 스님 맨날 저기 있는 스님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영화 스님한테 배우고 있을 때 영화 스님하고 같이 예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왜냐면 맨날 거기 계시니까. 내일 가면 또 계실 거니까. 그리고 뭐 다음 주에 가도 거기 계시니까 그냥 뭐 우리 스님이니까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스님이 너무 바빠지셔서 그렇게 배울 기회가 같이 예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스님들과 그리고 좋은 그런 도량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절에 다니고 명상을 하고 또 유럽에도 가보고 한국에서도 해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진심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버리지 말고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미국으로 출장을 갈 수도 있잖아요. 뭐 파견 근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만약에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몸이 건강할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한번 명상을 해보세요. 미국에는 가보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면 제가 이제 여름 내내 샌프란시스코 저희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법정사라는 도량이 있어요. 저희 문중에.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절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명상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차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한국 사람이니까 노하우를 배운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한국 절에 가면은 차실이 있잖아요. 엄청 좋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있다가 미국에 가서 한국의 그 차실의 그 문화를 미국에 전하려고 차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찻상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찻상 뭐 길 가다가 버린 것도 주워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쉬운데 막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찻상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 테이블은 있는데 찻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찻상을 만들려면 뭐 커피 테이블을 사가지고 다리를 자른다든가 막 여러 방법을 막 강구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여러분이 가까운 절에 가서 그 찻집에만 가도 바닥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명상해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만 살면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실을 또 마련을 했어요. 그 와중에 막 스님들하고 운전해서 그 미국식 당근을 찾아가지고 차실을 만들었어요. 막 차 테이블 찾아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물건들이 많이 없거든요. 다시 요점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 명상이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운동도 가야 되고 치킨에 맥주도 한잔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명상은 중요한 건 아는데 급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 해볼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절에 가기 힘든데? 이러면서 미루다 보면은 1년이 후딱 갑니다.
네. 제가 명상 가르치면서 본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명상을 가르쳐 주면 꼭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절에 안 와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나서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진짜 가려고 진짜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뭐 결혼식이 있었고 뭐 부모님이 아팠고 뭐 회식이 있었고 비가 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꾸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해야 됩니다. 헬스 다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헬스도 가면 되게 좋은 거 아는데 우리가 잘 하기가 힘들잖아요. 헬스클럽 다니려면은 처음에 한 달이 되게 힘들잖아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힘들죠, 그죠? 처음 한 달이 제일 힘든데 저기 운동하시는 분도 와 계신데, 그죠? 무술하는 사람도 똑같죠? 예.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것도 되게 그런데 처음에 2주에서 한 달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기 싫은데 하면서 이렇게 안 나가다 보면은 계속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2주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가 몸으로 어떤 마음으로 변화를 느끼면 그때부터는 막 가지 말라고 해도 집안 식구가 막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갑니다. 네. 다 끄덕끄덕하네요. 그래서 열심히 처음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집에서 뜯어 말려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일주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왜냐면 저희랑 같이 명상하는 분들이 여기 관객으로 많이 와 있는데 명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매일매일. 저 한국에서 되게 와서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처음에 명상을 가르치면은 명상 배우러 온 사람들이 15분만 가르쳐줘도 막 어렵다고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큰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엄청 큰 감명을 받고 막 와, 스님한테 배우니까 좋다 이러는데 한국에 왔더니 안 그런 거예요. 왜냐 해서 봤더니 이미 다 해본 거죠. 다 명상 1시간씩 하고 막 정진하고 기도하고 삼천배하고 막 이런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 드리려고 하냐면 명상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매일매일 해도 어떻게 되나요? 정체를 느낍니다. 또는 자기가 정체를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이렇게 우리 같은 스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체를 느끼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 중에 운동을 맨날 다니는데 항상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웃죠? 저 그런 사람을 되게 많이 봐서요. 왜냐하면 헬스 끝나고 치킨집 가니까요. 근데 명상도 똑같대요. 명상을 배우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명상하는데 본인 스스로 정체를 느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0%가 이렇게 한 30% 정도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본인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당신 안 변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나머지 30%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60%가 다 변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 명상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명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불교 수행에서도 그런데요.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정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면서 진전을 하면 되게 아주 정확한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정체를 하면 우리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궁극적인 그런 명상의 그런 어떤 지점에 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명상하니까 시원하다, 평화롭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책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여기 그냥 써오긴 했는데 긴장해서 이렇게 까먹을까 봐 쓰긴 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명상을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불교에서 배우는 명상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되게 어려워요. 마음을 완전히 비운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사실은 저희가 이 법회가 끝나고 다 같이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앉아서 맞아, 마음을 비우기가 되게 힘든데 카페 가면은 나도 갈까? 오늘 금요일인데 길이 밀리는 건 아닐까? 카페에 가면은 누가 돈을 내는 걸까?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어려워요. 각각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그 궁극점, 마음이 비워지는 지점까지 도달하려면은 계속 인내를 갖고 해야 돼요. 그만두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인데 명상반을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명상 해봤어요? 다 이거는 거의 항상 물어보는데요. 명상 해봤어요? 명상 왜 하고 싶으세요? 어떤 명상 해봤어요?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그거는 유럽에서도 물어봤고 미국에서도 물어봤고 한국에서도 물어봤어요.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명상을 하는데 너무 잡념이 많아서 명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열풍이 불고 있는 선명상을 시도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명상을 처음 시작하면 모두가 겪는 게 잡념이 엄청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끄덕이고 있죠? 겪어봤죠? 저도 겪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잡념이 많아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잡념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 궁극적인 지점, 생각이 없는 지점까지 아직 못 갔는데 내가 아직 5년이나 했다, 10년이나 했다 하면서 되게 나 10년이나 명상했는데 아직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네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또 찾아옵니다. 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하다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잡념이 줄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그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절에 자주 가고 불교 공부도 더 하게 됐고 법문도 더 많이 듣게 됐고 봉사도 더 많이 하게 됐고 또 명상도 더 열심히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뭔가 정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나 5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화도 나고 막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엄청 우울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엄청 좋아하는 등산도 포기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포기하고 춤추러 다니는 것도 많이 줄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암울하잖아요. 놀지도 않고 막 술도 막 안 마시고 어느 날 보면은 막 내가 마음이 옛날하고 다르지가 않은 것 같고 너무 막 우울한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명상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막 도반 스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막 물어봤어요. 주변에다가 나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되게 가까운 스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미국 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 처음 절에 왔을 때 어땠는지 기억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옛날에 처음 절에 갔을 때랑 제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막 인내가 바닥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지점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뭐 등산도 갈 수 있고 친구랑 놀러 갈 수도 있고 카페도 갈 수 있고 바캉스도 갈 수 있고 호캉스라고 하나요 요즘에는. 제가 옛날 사람이네요 이제. 호캉스도 갈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명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워서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이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명상을 하면 평화롭고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명상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선명상, 왜 우리가 명상하는가였는데 부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왜 이 명상을 하는지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제에 그렇게 정했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명상을 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여러 상황을 거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게 바로 명상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명상을 하는 우리의 주된 목적이 다른 명상은 모르겠지만 이 불교에서의 그 명상 목적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거든요. 저희 스님이 저희들한테 해줬던 게 뭐냐면 그 명상을 하면서 명상에 대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문 시간에 물어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때 이제 점심시간마다 저희가 다 모이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절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저희 은사 스님이 그때 이렇게 오시고 여러 스님들이 있고 제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막 미국 사람들이니까 뭐든 다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출가하기 전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의 대부분의 그 질문은 사업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직원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절 안에서 사람들하고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봤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명상하는데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명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멀리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도 이게 좌회전인지 반만 좌회전해야 되는지 샛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행하면서 진전을 하려면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면은 불교 수행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성경은 2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하고 제가 기독교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는데 2~3권 정도 되는데 불경을 물어봤더니 무슨 경도 있고 무슨 경도 있고 무슨 경도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에서 해당하는 성경은 불경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모든 불교 책을 보면은 여러분이 절을 많이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선을 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많이 나눠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다 있잖아요. 도대체 이 중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 읽을 시간도 없고 도대체 어디부터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본 사람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명상을 할 때는 늘 나보다 앞에 나갔던 사람, 근데 조금 앞에 갔던 사람 말고 목적지에 한번 도달해 본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배울 때는 책으로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는 삼보사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송광사, 통도사, 그 다음에 해인사 이렇게 3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이 바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스님들한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명상을 소개시켜 주면은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스님들한테 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절에 가면 어떤 마음이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냥 순순히 따릅니다. 보통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대부분은 거의 다 잘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유럽이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카톨릭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신부님들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하는 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유럽에서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차 마시면서 명상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배운 거고 그리고 또 생각해낸 게 이 사람들은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명상을 한 10년 정도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었는데 뭐 절에 일단 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스님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 했어요. 뭐 같이 등산 가는 거라든가 같이 미술관 가기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원에 가서 같이 산책하기 이런 거 한 다음에 마치 명상 수업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명상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명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명상이라는 주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막 명상을 한다 이런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놀아주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 궁리를 많이 해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도 많이 다니고 같이 카페도 가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어른들이 아, 저 스님은 수행 안 하는구나. 저 수행 안 하는 스님은 노는 것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막 엄청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자 명상 법회합니다 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요. 왜냐면 모르니까요. 문화라는 게 없으니까요. 미국에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저희 은사 스님이 저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고 나서 한 몇 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라고 늘 생각은 하지만 진짜 진심은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게 서양 사고방식인데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친근해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먼저 친근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한국 문화에서는 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고 일부러 뭐 오늘 장 봐야 되는데 같이 갈래? 뭐 이러면서 괜히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오늘 법당 청소하는 날인데 같이 하자 이러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친해져야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국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게 다른 점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스님들이 절에 계시면 예의를 갖추고 뭔가 우리가 가서 뭔가 노력을 해서 가르침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미국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친구처럼 돼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수 있고 같이 명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탈종교 시대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절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성당도 안 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이 많대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스님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뭐 몸 관리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절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까? 그죠? 마음을 돌보고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본인의 그런 생각이 중요하고 또 그런 불교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준비가 안 됐을 때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절에 모지 못하는 것들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왜 절이 좋은지 절에 가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오기가 어려운데 그걸 경험하게 해주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서 많은 절에서 이렇게 템플스테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절에 이렇게 갔을 때 한국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어른 문화, 그 다음에 아랫사람 문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되게 서구화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갔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왜 내가 계속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스님들이 되게 좋은 분인데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려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출가했던 30년, 40년 전에는 수행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지혜가 생기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문화에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문화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불교가 아닌 분들이 명상을 배우고 싶다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네, 그리고 노력을 하고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보다 명상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내가 예의를 갖춰서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고, 저희 같은 스님들은 반대로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한테 문을 여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스님들이라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스님들이라면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강조할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불교 지식에 특히 명상 수행하는 데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상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론적인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여러분의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지금 듣고 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저기 요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리를 진짜 배우려면 같이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요리를 하는 행위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빨리 뒤집어야 된다, 물은 어떤 걸 써야 된다, 어떤 마트를 가야 된다, 이런 되게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가까워져야만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이고 또 책에 써여질 수 없는 이유인데, 왜냐하면 그런 지식은 상황에 따라 각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한국에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스님 사실 되게 많아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과 다른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가 명상을 배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딱 있는데 명상을 꼭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불교 방송 듣는 분들이 많은데 듣기만 하지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 몸을 통해서 앉아서 해야지만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체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불교에 몸을 통해서, 득할 때 회가 이해할 회자인데 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하지만 정신 건강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명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행복이란 단어를 잘 안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이 약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잘 안 썼는데 사실 명상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여기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명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꼭 명상을 하시고요. 행복은 이 안에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을 신경 쓰시고 명상을 해야만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